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치질 환자 항문 부위의 상처 치유와 소염작용에 할 수 있는 목욕은 딱 나와야 되죠. 1. 좌욕, 2. 샤워, 3. 냉목욕, 4. 완전 침상 목욕, 5. 자기보조 침상 목욕. 정답은요? 1번 좌욕입니다. 항문 부위 상처 치유, 소염작용에 할 수 있는 거 좌욕이에요. 여자분들 좌욕 자주 하세요. 물을 한 2분의 1 정도 대야에 담고 대야채 끓여버리죠. 그리고 식혀서 좌욕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욕 시간 5에서 10분 정도요. 문제 풀 때요. 답만 딱 보지 말고 그것에 관련된 이론을 보셔야 돼요. 좌욕 4043도 또 5에서 10분 좌욕만 알면 돼요. 침상목욕 또는 통목욕 다 아셔야 되죠. 통목욕 시간 통이공 20분입니다. 침상목욕에서 중요한 거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얼굴을 닦을 땐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침상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9. 89는 43에서 46도죠. 구강간호 설명 중 옳은 것은 구강간호가 키워드라고 하면은요. 일반 구강간호, 특수 구강간호 이런 이론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1. 칫솔모가 빳빳한 칫솔을 사용한다. 2. 장기간 금식 환자는 구강간호가 금기다. 3.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4. 잇몸이 상했을 경우 칫솔로 잇몸 마사지를 한다. 5.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정답은요? 입가에 물기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또는 립글로스, 오일을 바른다. 이런 것들이 구강간호입니다. 구강간호는 입 안도 간호하고 입술도 간호하는 거예요. 1. 칫솔모가 빳빳한 거, 부드러운 칫솔모가 좋다 했어요. 장기간 금식 환자도 구강간호를 해줘야 되죠.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까지 깊숙하게 닦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혀 안쪽이나 목젖까지는 자극하지 않는다. 또 혈액 응고장애가 있을 때 피가 안 멈추는 환자 치실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치아의 바깥쪽 먼저 닦고 어금니 안쪽 닦아주는 거예요. 잇몸 마사지를 칫솔로 하지는 않아요. 일반 구강간호, 앞니의 안쪽 면을 닦을 때는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 칫솔을 수직으로 세운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상악, 윗니 먼저 닦는데요. 앞니 닦고 어금니 닦고, 하악, 앞니 닦고 어금니 닦고요. 위에 닦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의치도 윗니 끼고 아랫니 끼죠. 항상 위 먼저 그 다음에 아래. 치아의 바깥쪽을 먼저 닦고 어금니의 안쪽을 닦는다. 칫솔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닦는다. 혀는 너무 깊숙하게 닦지 않는다. 구토나 질식이 생기니까. 구강간호에 관한 설명, 바셀린 크림을 입술에 바른다. 이런 거 맞고요. 특수 구강간호, 특수한 간호라는 거, 무의식 환자인 경우, 또 산소요법 받는 환자, 안면이 마비됐어, 편마비야, 장기간 금식하는 환자, 탈수하는 환자, 기관 내 삽입 환자, 비이관 환자 다 특수 구강간호라는 거예요. 구강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또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 제공할 때 체위는 상체를 올려줘야겠죠. 치기, 고개를 옆으로, 상반신 약간 올린 자세 다 좋다. 또 흡인 방지를 위한 자세에 상체를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구강간호에 쓸 수 있는 용액은요. 가사나수소, 붕산수가 좋고요. 입술에는 바셀린이나 미네랄 오일을 바를 수 있습니다. 가사나수소 대 물은요. 1대4, 물 대 가사나수소는요. 4대1, 물을 4배 더 넣고 이렇게 섞어서 구강간호에도 쓰고요. 머리에 피떡 졌어 이럴 때도 가사나수소를 씁니다. 백태가 껴있는 혀의 죽은 조직 제거에 가사나수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구취 제거가 된다. 구강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붕산수, 증조수, 가사나수소,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클로로엑시딘, 미네랄 오일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글리세린이랑 이 미네랄 오일은요, 입술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다 원액이 아니라 희석하는 건데요. 알코올은 절대 쓰지 않죠. 알코올은요, 개방상처에 쓰지 않는다. 이런 점막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자 환자 회음부 간호 활동 중 옳은 것은 1. 스릉이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회음부 간호예요. 2. 음순을 모은 상태에서 닦아준다. 3.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 4. 가사나수소를 이용하여 닦아준다. 5. 수건의 같은 면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정답은요? 항문이 맨 마지막이죠. 요도에서 항문 방향,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아준다. 이게 여성 회음부 간호에서 맞는 것입니다. 회음부 간호 배횡암이죠. 스릉이는요 태아 위치 교정. 또 생리통 완화 자세예요. 음순을 벌려야 닦을 수가 있죠.
과산화수소는요, 구강간호에 쓰지 회음부에는 쓰지 않습니다. 점막이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너무 세요. 또 수건의 같은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을 사용해서 닦습니다. 목발 보행 방법은 여기 뭐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평지 이런 말이 없어요. 1. 머리를 숙여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2. 겨드랑이로 몸무게를 지탱하여 걷게 한다. 3.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목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한다. 4. 처음으로 목발 보행을 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여 시작한다. 5. 목발의 아래쪽 부분을 각 발의 15, 15에 놓는다. 정답은요? 15, 15 익숙하죠? 15, 15에 지팡이도 놓고 목발도 놓는 것입니다. 목발.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이게 맞아요. 등은 곧게 펴고 발목과 고관절은 구부린다. 또 겨드랑이, 애가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목발은요, 손목이나 이 손바닥에 몸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애가가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에 몸무게를 지탱한다. 또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아니죠.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이런 것도 국시에 나와요. 목발 사용 전에 어깨와 상박 근육 강화 운동을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또 목발을 처음 사용할 때는요, 보폭을 크게 하면은 넘어지죠. 보폭을 짧게 하다가 점점 보폭을 좀 넓히는 게 좋다라는 거. 또 처음 목발 보행할 때 넘어지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독려해준다. 이런 것들이 목발 보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내 지마건 이거 기억해 보세요. 올라갈 때는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이 순서예요.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이 순서입니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내려갈 때나 평지도 내려갈 때로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지마건입니다. 또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한 쪽 먼저 갑니다. 그래서 건강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을 같이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목발 평지는요, 내려갈 때는요 세트 건강이죠. 건강 세트의 반대는 세트 건강이라는 거예요. 아픈 다리랑 목발을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뒤늦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지건마 왜 올이야? 올라갈 때니까 올지건마. 또 내 지마건 내려갈 때나 평지니까 지마건. 이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내려갈 때 세트 건강. 이 세트는요 동시에 가는 겁니다.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겨드랑이, 애가로 힘쓰는 거 아니다. 팔목이나 손바닥에 체중을, 몸무게를 지탱해라. 제가 예전에 발목 인대가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목발 짚은 적 있거든요. 사지가 다 쑤십니다. 삭신이 다 쑤셔요.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한 군데가 다치면요, 다른 쪽에 힘을, 밸런스를 잘못 쓰기 때문에 다 아파요. 그래서 다른 쪽 근육을 강화해라 이거예요. 성인 환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피부는 차고 축축하며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면 하면은 이거 쇼크 체위죠? 어떤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린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체위 문제 거의 10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제 실기가 105문제가 되면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 체위 변경할 때마다 압력받은 피부를 관찰한다. 왜? 욕창 생기니까. 앙하위 똑바로 누운 자세, 파울러스 체위 반자위 상체 올린 자세죠. 호흡 곤란한 자, 뭔가 숨쉬기 어려운 환자. 하다못해 자궁에서 오로와 질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려면은요 상체가 올라가야지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런 또 트릭의 문제도 나옵니다. 복이 엎드린 자세, 축이 옆으로 누운 자세, 심스 체위, 좌측 심스 체위, 관장 자세입니다. 스륜이 산 후에 자궁이 후굴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궁 내에 있는 태아의 머리 위치를 교정하기도 하고요. 생리통 완화 자세가 슬흉위입니다. 쇠석이 절석이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취하는 자세예요. 트렌델렌버그 체위, 쇼크 체위, 다리를 들어 올린다. 제일 많이 나오죠. 쇼크가 발생했다. 쇼크라는 말이 나오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고요. 뭐 쇼크에 대한 증상, 피부가 차고 촉촉하다, 혈압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쇼크란 얘기죠. 그랬을 때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과 연결하세요. 혈압이 80에 40이다, 저혈압이죠. 90에 60이 저혈압이니까요. 이때 트렌델렌버그 쇼크 체위를 한다. 배행하이 요거예요. 단순 도뇨할 때, 회음부 간호할 때 무릎을 올려주는 자세입니다. 검사나 치료 시 영아의 전신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보호대는 1. 재킷 보호대, 2. 장갑 보호대, 3. 벨트 보호대, 4. 혼입을 보호대, 5. 팔꿈치 보호대. 정답은요? 4번 혼입을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보호대 문제도 쏠쏠이 잘 나오죠. 보호대 적용 원칙.
이게 억제되죠.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2시간마다 풀어주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 마냥 해놓으면 욕창 생기고요. 몸에 구축이 옵니다. 2시간마다 30분간 풀고 관절 운동과 피부를 자주 관찰해야 된다. 보호대는 침상 틀에 묶는다. 침상 난간에 묶는 게 아니에요. 침상 난간은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요. 침상 틀 머리 쪽에 묶습니다.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막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응급상황 시 풀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한다. 이 매듭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인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손목, 발목 등의 뼈가 돌출된 부위는 보호대 사용하기 전에 패드를 댄다. 패드 안 되면은 또 살 쓸려서 욕창이 전조가 되니까요. 체가상이 생기면 욕창이 또 되니까요. 재킷 보호대 이런 거예요. 재킷을 입혀주죠.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환자, 진정제 투여한 환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위험이 크니까 신체 보호대를 사용합니다. 장갑 보호대, 애기들, 성인들 많이 쓰는데요. 가렵다 하면은 못 긁게 하는 거예요.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적용했다면은 이유는 튜브 제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콧줄 꼽은 치매 환자들 정말 막 이렇게 잡아 당기기 때문에 보호대 억제대를 합니다. 이게 부작용이 손이 그 상태로 굳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로 주관절 보호대, 이거는 애기들만 해요. 소아나 애기들만 한다. 혼니블 보호대, 전신을 그냥 혼니블로 칭칭 감는 거예요. 영아는 0에서 1세죠. 애기한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적용할 때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두는 목적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 잴 때도요. 거기 손가락 하나는 들어갈 정도로 남겨야 정상 혈압으로 측정돼요. 안 그럼 너무 땅땅하게 해놓으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통호소 환자에게 더운 주머니 적용 시 간호보조 활동은 우리 허리 아파서 정형외과 갑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뜨끈뜨끈한 물 허리에 대주죠. 그거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 있겠죠. 1. 주머니에 더운 물을 가득 채운다. 2.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데워준다. 3. 1회 적용 시 1시간 동안 데워준다. 4. 발적이 생기면 더운 물의 온도를 낮추어 적용한다. 5.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보아 물이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서 물이 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저 이렇게 보온병에 아침에 이렇게 티 우려서 놓거든요. 근데 그 뚜껑 잘못 닫아가지고 가방 다 젖은 적 있었어요. 항상 뒤집어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머니에 더운 물을 가득 채운다? 조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발 쪽에다가 될 때는 3분의 2만 채우고 다른 부위는 한 반만 채우래요.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대나요? 우리 물리치료 받을 때도요. 수건으로 감싸고 해요. 처음에는 안 뜨거운 것 같죠? 화상 입은 적 있어요. 그 물리치료 어깨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요. 그 뜨거운 거 하고 전기치료 했는데 포진이 다 올라온 거예요. 피부가 약해진 상태에서 전기치료 받으니까 다 올라와서 되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1회 적용 시 1시간은 너무 길다. 2, 30분만 해라. 45분이 넘으면은 혈관 수축의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발적이 생기면 온도를 낮춰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스탑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혈 받다가 막 갑자기 문제 있어? 스탑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혈전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냉찜질을 시행한다. 2. 침상 안정을 격려한다. 3. 하지 운동을 금지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탄력 스타킹을 적용한다. 정맥염 하면은요, 탄력 스타킹으로 가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다리를 위로 높여준다. 탄력 스타킹, 탄력 밴드를 착용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초 한방에서요. 정맥염 환자 뭐를 금한다? 부엉 같은 거 뜨면 안 돼요.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에서 운반차로 옮기는 방법은 환자가 못 움직여요. 다 누가 해줘야 돼요. 1. 침상을 운반차 높이보다 낮게 한다. 2. 운반차 바퀴의 고정장치를 풀어둔다. 3. 수액은 방해가 되므로 제거하고 옮긴다. 4. 환자를 옮긴 후 운반차의 난간을 올려준다. 5. 침상과 운반차를 30cm 이상 떨어뜨려 놓는다. 정답은요? 환자 옮기고 운반차의 난간을 올려준다. 안전하게 옮기는 게 맞죠. 1번, 침상을 운반차 높이보다 낮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하거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편하잖아요. 침상이 더 높은 게 좋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힘이 덜 드니까요. 운반차 바퀴의 고정장치는 잠궈둔다. 수액은 마음대로 제거하는 게 아니죠. 또 침상과 운반차를 가까이에서 운반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힘이 조금 덜 들어서 옮기는 사람들이 덜 다치겠죠.
복부 수술 후 의식 없는 환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이유는 복부 수술이든지 무슨 수술이든지 전신 마취하고 의식 없는 환자 머리는 왜 옆으로 돌리는 거죠? 1. 출혈 예방. 2. 탈수 예방. 3. 요정체 예방. 4. 기도흡인 예방. 5. 복부 팽만 예방. 정답 너무 쉽죠? 우리가 경련할 때도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기도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입에서 뭔가 이물질이 나오고 거품이 나오고 했을 때 똑바로 누워있는데 의식이 없으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기도를 막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죠. 경련일 때 두 가지 중요했던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해준다. 왜?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것인데 이 중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기 5개 중에서 둘 다 없이 하나만 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치워준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진 않아도 이거 아니니까 얘가 답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국가고시지 내가 100% 이론을 알고 확실하게 풀 수는 없어요.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